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인터넷에 물어봐도 되냐고 신랑한테 허락받고 올립니다. 아마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아기 낳고 신랑과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유부녀예요. 해외에 오래 있었고 친정 식구들도 서구식 문화가 강해 문화적 차이로 매번 부딪힙니다. 저는 한다고 하는데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서로 싸우다가 지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서로 적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신랑이 써준 리스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 식사를 같이 하던 못하던 식사 여부 물어볼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셔야죠 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시댁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누가 밥을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사 때가 되면 그렇게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 가면 제가 돕는다고 해도 메뉴를 결정하고 주로 요리하시는 건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아무도 식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때 되었으니 식사하셔야죠 라고 하는 건 저 배고프니 밥 해주세요 라는 뜻 같거든요. 제가 할 것도 아니니까요. 집집마다 식사 때가 다르니 시부모님은 언제가 점심 먹을 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늘 기다렸다가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 시작하시려는 것 같으면 그때 눈치껏 가서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근데 신랑은 식사 때 돼서 식사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건 기본 예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막내인 막내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어르신 식사를 챙기는 거면 오히려 첫째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막내가 챙기는 게 맞다네요. 그럼 오빠도 막내인데 오빠가 챙기면 안 되는 거냐고 했는데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네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저희 집도 아니고 제 살림도 아니어서 그 말 한다고 제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건 시어머니일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배고프다고 시어머니께 일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집주인은 시어머니고 부엌 주인도 시어머니니까요. 신랑은 단순히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사말이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때인데 식사하셔야죠. 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계속 얘기하다가 신랑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이건 한국 문화고 한국에서는 모든 집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식사하셔야죠 라는 말을 안 한 것이 그렇게 크게 예의 없는 행동인가요? 추가. 중간중간에 후기를 쓰고 싶기도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 난 것도 없이 거의 이혼으로 치닫고 있어서 글을 쓸 정신도 없었고 글 쓰기에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았어요. 내 욕이 아닌 남편 욕이 달리겠지만 기뻐할 것도 없는 것이 그런 남자 선택해서 내 팔자 내가 꼰 바보 같은 나라는 자책감을 피해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은 한 차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글의 주제와 상당히 동떨어진 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어서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그 문제 말고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를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했어요. 마치 저만 변종이고 이상한 양.
진짜 상종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이상하다는 논리를 폈죠. 아니, 그냥 말을 안 했어요. 한 집에 있는데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혼자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혀 공격적인 얘기가 아닌 그냥 일상 얘기인데도요. 오늘은 회사 잘 다녀왔어? 웃으며 하는 인사에도 대답 않고 씹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다 말은 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인 표정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뭔지 얘기라도 하라고 하면 그런 거 없다며 저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마냥 진저리를 냈어요. 마치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못되게 닦다라는 가해자인 것 마냥요. 남편은 수동 공격형이라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고 얼핏 보기엔 평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표정과 제스처 하나하나에 굉장히 분노가 서려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충분히 공격적이죠.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점은 계속 자기가 피해자인 양,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만 예민한 양, 저를 미친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말 좀 하라고 하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뭐가 불만인지 물어본 것 자체를 자기를 건드렸다고 째려보고 다른 방에 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쫓아가면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선을 넘은 적은 없지만 아이씨 하며 물건을 벽이나 바닥에 집어 던진다거나 순간이지만 저에게 손을 들려고 해요. 딱 거기까지 하고 본인도 멈추긴 하는데 그만큼 분노를 통제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내버려두니 반년이 지나도록 끝나지를 않고 룸메이트보다 못한 동거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함께 살아야 하나 이혼을 고민하자니 애가 마음에 걸리네요. 저에 대한 태도만 그럴 뿐 아기도 잘 보고 집안일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자니 너무 끔찍해서 대화 좀 하자고 하면 진짜 제가 칼이라도 들이댄 양 파르르 떨며 남편 잡아먹는다고 독종이라고 해요.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껴진 적도 수없이 많아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집이 살얼음판 같았기에 따뜻한 가정이 유일한 꿈이었는데 연애 기간과 결혼 기간 내내 아이 낳기 전까지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돌변해서 이런다는 게 정말 제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3월에 아기 낳고 한 달쯤부터 시작해서 6개월째 남편이 그렇게 제 피를 말리고 있을 때네요. 지난 글은 남편과 함께 보려고 최대한 감정 빼고 적었었어요. 어르고 달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협박도 해보고 해서 6개월 만에 겨우겨우 뭘 원하는지 적어보게 하기라도 한 게 지난 글의 그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써 있었고요. 물론 개인마다 예민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작 이런 것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와이프에게 6개월 동안 차가운 분노를 드러내고 무시할 만큼 큰 잘못이라고 싶은 것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댁 가서 밥 때 되면 밥 먹자고 말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지금은 버려서 없는데 그 리스트의 절반이 시댁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얼처겁게 느껴졌던 건 저 시부모님과 사이 좋은 편이거든요. 친자식인 남편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요. 당시 남편은 진짜 버릇없이 느껴질 정도로 시부모님께 함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밥을 먹네 마네 얘기하는 걸 시부모님이 신경 써서 남편에게 언제를 준 모양새도 절대 아니었어요.
지난 글에도 썼듯이 그 집이 그런 문화인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결혼 전에 방문했을 때도 그때 당시 막내였던 남편이 식사하자고 먼저 얘기하는 거요. 한마디로 그냥 시비 거는 거죠.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으니 그냥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고 정정당당하게 시비 걸기 딱 좋은 게 시댁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였어요. 본인은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랑 살기 싫다고 얘기했지만 도무지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내려놓아도 정말 저것 때문에 하는 의문만 생기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러면서도 이혼 서류는 안 가져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물어보면 이혼 얘기 꺼냈다고 펄펄 뛰고요. 집에도 퇴근하면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요. 바람일 수도 없죠.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기에는 자기가 적어놓은 리스트보다 본인이 크게 잘못한 일들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남편이니 보듬고 이해하고 넘어간 것들이요. 제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몇 가지만 적어보자면 임신 중일 때는 불편해서 속옷 없이 헐렁한 티셔츠 하나 걸치고 있는데 말없이 아주버님을 현관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 상식엔 제가 길길이 뛰어도 할 말 없어야 하는데 길길이 뛰었더니 표정 변하고 임산부인 저를 거의 한 달 무시했어요. 시부모님이 연락 없이 종종 방문하는 일이 생겨 오시는 건 좋은데 제발 내가 미리 알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3번이나 본인이 저에게 전달하는 걸 잊었어요. 시부모님은 미리 얘기해달라는 말 듣고 남편에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한두 번까지는 좋게 웃으며 얘기했는데 3번이라니 불같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솔직히 3번이면 실수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도 집 냉장고나 바닥 등 며느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화를 냈다고 제가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며 매도하더니 저를 무시했네요. 이게 아기 낳고 남편이 저렇게 된 시초입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부탁한다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고 나는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산후조리는 정말 아니라고. 산후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등 합리적인 비용의 산후조리를 검색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방금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귓등으로 들었나 얼척 없었는데 이미 얘기 드린 거 잽싸게 전화해서 싫다고 하면 며느리가 싫다고 한 거 알고 섭섭해 하실까봐 일단 그럼 일주일만 받겠다고 했어요. 2주일까지는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결국 말 못하더라고요. 2주 동안 오셨고 저는 솔직히 잘해주시긴 했지만 불편했어요.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 가시자마자 나는 싫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늙으신 시어머니는 힘들고 나는 불편하고 오빠 혼자 맘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기적이다 화냈는데 펄펄 뛰고는 그 다음부터 무시합니다. 그 전에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시너지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저를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벌레 보듯 하더군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건들 모두 제 상식으로는 제가 화내는 게 맞는데 아닌가요? 제 요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댁 식구들이 불쑥불쑥 제 공간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
남편에게 화를 낸 건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시댁 식구들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이 일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시댁 식구들을 불편한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제가 시자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하는 나쁜 며느리이며 한국에서는 모두 저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가 이상하다며 치를 떨었고요. 제가 외국 살다 와서 그렇다는데 정말 그런 건지요. 근데 저 외국 가서 살다 온 거 모르고 연애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보다 높은 연봉이라든지 영어 잘하는 거라든지 이미 시민권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민 가능하다든지 등 주변에 그렇게 자기 자랑인 양 자랑하더니 말이에요. 여기까지 쓰면 흔하게 올라오는 전형적인 무개념 남편글이 되지요. 아마도 여기까지의 내용을 후기로 올렸으면 이혼하라는 댓글이 많았을 것 같고 진짜로 이혼 소송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편지까지 쓰고 난 후에 저는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담사 앞에서는 남편이 털어놓을까 싶었죠. 부부 상담 받으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은 두 사람 다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부부 상담은 개인 상담 중간중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하네요. 객관적 사실이니 그냥 남자, 여자로 표현할게요. 첫 문단은 상담 중에 우리 부부가 수면 위로 떠올린 기억과 감정이고, 아랫단락은 그것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담사의 해석입니다. 남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돌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늘 남자를 방치하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 몸치장 하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남자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가족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된 것 같아 남자는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니 남자는 아기가 어린 자신으로 느껴져 너무 안쓰럽고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는 남자가 경험한 아버지, 여자는 남자가 경험한 어머니로 대입됩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됐기에 조금이라도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려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어머니가 됐으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사실은 절대로 가족과 아들인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화입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되었기에 불쌍하고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했으니까요. 남자는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라 증오하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듭니다. 남자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어머니가 너무 증오스러워 어머니에게 잘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릅니다.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여자가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잘해서 내 죄책감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딱딱 떨어지고 어린 시절의 남자는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비난받는 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의 전부인 부모의 비난과 화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가져옵니다. 남자가 잘못했지만 여자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때의 공포가 떠오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비난하는 여자는 내 어머니와 같습니다. 겨우 도망치는데 여자가 쫓아오면 어떻게든 쫓아버려야 합니다. 아기를 낳은 후 여자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자에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여자는 남자가 경험한 증오스러운 어머니로 대입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늘 무시당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웠고 세 남매 중에 여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여자를 두고 엄마와 세 남매 넷이 뒤에서 쟤만 이상하다고 수군대거나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자는 너만 이상해라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싫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남자가 도망치면 여자를 무시하면 여자는 남자를 채근하고 쫓아가며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여자는 어릴 때처럼 더 이상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화가 납니다. 이 화는 사실 엄마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화지만 여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의 엄마는 항상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표정으로 압도했지요. 여자는 표정으로 읽히는 분노와 차가움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차가운 엄마는 늘 여자를 생존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차가운 표정을 보일 때마다 여자는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여 생존의 공포에 짓눌립니다. 여자는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자와 가장 친밀하여 집안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빠는 여자를 배신하고 여자를 시리게 차가운 엄마와 형제자매가 있는 집에 홀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자는 다시 한번 버림받는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선택에 가까운 공포를 느낍니다. 여자가 느끼는 극단적인 충동은 사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 탓으로 돌리기는 쉽습니다. 상담사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고 들으면 본인이 압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인정하기 싫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무의식이죠. 상담사가 해석하는 순간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방어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알아요. 본인이 위의 해석을 잃고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상담사는 무의식을 잃고 해석해 주신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저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자기 내면을 끄집어내신 거죠. 남편 같은 경우는 저런 이유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건데도 그 이유가 무의식에 머물러 있어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저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고 지난번 글에 썼던 시댁 가면 밥 먹자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역시도 남편의 방어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스스로 불쌍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내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나오는 심리 치료처럼 몇 번 받고 확 달라지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내면을 알게 돼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한참 걸려요. 사실 저 윗글 쓰면서 저 솔직히 그때 생각나서 좀 욱했어요. 처음 싸운 지 이제 1년 하고도 한 달째예요. 저희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됐네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참 우스운 게 저 위에 쓴 남편이 제게 넌덜머리 냈던 행동들이나 제가 남편의 넌덜머리 났던 행동들 서로 예민하고 미울 때는 하나하나 다 미친 것 같고 인간도 아닌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씩 신뢰를 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게 되고 그냥 진짜 괜찮더라고요. 화가 안 나요. 심지어는 동일한 문제인데도 남편이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응 그래 알았어 신경 쓸게 이러고 끝나기도 하고 그 예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농담하며 웃기도 하네요. 상담사는 저희가 심리적으로 아주 꼭 맞는 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했겠죠.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자면 상대에게 자신의 부모와 유사하면서도 부모에게 없던 부분까지 채워서 보여주는 완벽한 부모의 상을 보았을 때 사랑에 빠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 얘기는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고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보기도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와 이런 얘기 하는 건 웃기지만 남편 저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남편 어디 없다 싶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줬었어요. 상담받고 나니 정말 많은 걸 느끼네요. 예전에 쓴 글과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로 남편 욕 써놓은 걸 보다가 이 순간만 보면 남편이 정신이 이상하고 이혼이 답인데 참 사람 마음은 복잡해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여기 올라오는 미친 남편들의 일부도 그저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편의 그런 상처들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용하던 극복하던 벗어나던 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의무겠지요. 전 아직도 포기 안 하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까지 후기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두 번째 추가. 워낙 사람들이 부정적인 글에 익숙하여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나 봐요. 윗 내용들은 진짜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의 내용이고 현재에 해당되는 아래 내용 보시면 지금은 남편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윗 내용을 일부러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썼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남편만 미친놈으로 보여도 그게 사실은 나도 원인이 있는 거고 서로 노력하면 회복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윗부분 내용만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시점은 지금 봐도 좀 예민하고 크게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네요. 그런 것들이 글에 반영이 되었어요. 상담사의 해석 부분도 남편이 내 죄책감을 당연히 네가 내 부모 잘 모시면서 해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시댁 식구들과 선 그으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속이 불편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는데 본인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 그저 기분이 나쁘니 그게 와이프인 제 탓이라고 믿은 건데 그걸 상담사님이 정확하게 원인을 집어주신 거죠. 상담사님이 그렇게 딱 집어내서 얘기해 주셨을 때 남편은 맞다, 아니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상담 이후로는 그런 식의 막무가내 요구나 주장은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저에 대해 본인 상처로 필터링하여 보지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제가 본인 부모님께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네요. 솔직히 싸우는 기간 동안 서로 바닥을 보며 싸워서 서로의 상처들을 이제 알았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 정말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들 다 부러워할 만큼 인고 부부였습니다. 짧게 사귄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서 우리가 함께 다니는 게 너무 예뻐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대과거형이네요.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좀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런 남편이면 같이 못 산다고 쓴 분들이 공감을 많이 받으셨던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에 당장 이혼하고 싶고 저런 놈 만나서 내가 너무 밟히는 것 같아 분하고 화나고 했었는데요. 상담받다 보니 알겠어요. 남편이 상처가 커서 저런 행동을 보인 건데 그 남편이 제 짝이라는 건 제 마음도 그만큼 너덜너덜하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들 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아마도 또
똑같이 상처가 큰 사람일 확률 99%요. 결국은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고, 저는 남편 붙들고 네가 왜 내 인생을 망치냐,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외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제 상처를 먼저 돌보고 저를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외면하고 나를 신경 쓰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변하니 남편도 점차 공격적이고 예민한 모습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먹구름이 걷히니 예쁜 해가 나오듯 나를 미쳐버리게 했던 남편의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상처 행동들이 거치니 남편의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요. 내가 처음에 남편을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본인 배고픈 거보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를 먼저 챙긴다든지, 길을 걷다가 무의식 중에 저를 길 안쪽으로 보낸다든지, 내가 아기를 챙기느라 버거워 보이면 말없이 집안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절대 다시는 이 남자와 신뢰를 쌓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요. 남편 스스로 좀 변한 것도 있고 제가 변해서 더 이상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도 하고요. 처음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듯이 그렇게 다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된 게 한 달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만큼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서로 큰 고비 넘어온 경험을 함께한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서로의 아기를 키우다 보면 또 다른 부부간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무 고비도 안 넘겨본 부부들보다 더 튼튼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꿈꾸던 이상향의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이상향은 언제까지나 이상향이니까요. 다른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더라도 전 지금 괜찮아요. 추가 글도 너무 길어졌네요. 이 글 보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래요. 상담을 길게 받다 보니 부부관계, 연인관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심리 이론을 몸소 체험했네요. 이런 걸 내가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남편의 트라우마가 발동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 겉핥기식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면 따로 글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